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KNL 기능의학TV 김가훈입니다. KNL은 내 건강, 가족 건강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는 여러분을 응원합니다. 주변에 많이 알려주시고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자, 여기 그림을 잠깐 한번 볼까요? 여기 사진을 보시면은 여러분들 이번 시간에는 우리 콜레스테롤 얘기를 좀 할 건데요. 콜레스테롤이 많은 음식 그러면은 여기 있는 것처럼 이렇게 새우, 그죠? 그리고 달걀 노른자 뭐 이런 게 떠오르죠. 여러분은 콜레스테롤 이런 단어를 들으면 어떤 생각이 가장 먼저 떠오르죠? 뭔가 상당히 찝찝하고 좋지 않은 인상을 주고 있죠. 그래서 이번 시간에 이 콜레스테롤의 본질이 뭔지, 그리고 콜레스테롤 저하제를 먹었을 때 부작용이 어떤 게 있는지 이런 걸 좀 알아보려고 합니다. 지난 수십 년 동안 콜레스테롤은 의학적인 면보다는 마케팅을 위한 용어로 활용됐습니다. 콜레스테롤은 건강의 적으로 인식되었고 이에 힘입어 콜레스테롤 저하제는 오랫동안 의약품 판매 1위 자리를 지켰죠. 2013년에 포브스가 밝힌 자료에 의하면 여러분들도 아마 많이 이름 들어보셨을 거예요. 파이자라는 제약회사, 여기서 생산한 리피토라는 물질이 있는데 이 의약품이죠. 이거는 스타틴 중 하나의 의약품입니다. 그런데 역사상 가장 많이 판매된 의약품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2006년에는 137억 달러, 대한민국 국방 예산의 3분의 1 정도나 되는 사상 최고의 매출을 기록했어요. 결국 항생제와 더불어 남용이 가장 심각한 약품 중 하나라는 오명을 낳았습니다. 스타틴이 단기간에 콜레스테롤 수치를 확실히 낮출 수 있는 약품을 부정하는 이들은 없지만 장기간 사용할 경우 다양한 부작용을 유발할 수 있어서 가급적 사용을 자제하는 것이 좋습니다. 심장마비를 예방하는 면에서 실제 약효는 200명이 5년간 복용했을 때 1명의 심장마비를 예방하는 수준입니다. 심장마비 원인 중 가장 큰 것이 심근경색이기는 하지만 다른 원인도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이런 정도 예방 효과라면 생활 습관을 바꾸는 것이 심장마비 예방에 더 도움이 된다고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콜레스테롤은 80%가 간에서 합성됩니다. 또한 뇌의 70%가 콜레스테롤로 이루어져 있죠. 신경막도 콜레스테롤로 이루어져 있고 성호르몬인 테스토스테론 이런 것도 80%가 콜레스테롤로 이루어져 있어요. 물론 세포막을 구성하는 성분이기도 하고요. 여러분들 여기 요 그림이 세포막 그림인데요. 세포막에는 이런 부분들이 있죠. 이렇게 마치 나무젓가락처럼 이렇게 달려 있는 거 이런 것을 인지질 그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런데 인지질이 지금 여기서 보다시피 이런 식으로 이중으로 돼 있어요. 그렇죠? 이렇게 돼 있고 이렇게 돼 있고 인지질이 이중으로 돼 있고 이 성냥개비 머리처럼 생긴 요런 부분들은 친수기라고 부르고 그 다음에 이 성냥개비처럼 생긴 꼬리처럼 생긴 요 부분은 소수기. 소수기는 물과 친하지 않다, 기름과 친하다 그런 뜻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 여기 잘 보세요. 여기 노란 거 요런 거 있죠? 요게 바로 콜레스테롤입니다. 자, 그래서 이게 곳곳에 들어있네요. 그렇죠? 이 노란 게 이렇게 곳곳에 이렇게 들어있어요. 자, 이처럼 콜레스테롤이 세포막을 구성하는 성분이기도 하다 그런 뜻이죠. 그래서 꼭 필요하죠. 당연히 필요합니다. 이런 콜레스테롤을 마치 해로운 물질인 것처럼 그렇게 오명을 뒤집어 쓰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현재요. 콜레스테롤 저하제는 혈중 콜레스테롤을 낮추기 위한 목적으로 개발됐습니다. 혈관 길이는 무려 12만 킬로미터. 자, 여러분들 여기 그림을 한번 보십시오. 사람의 몸에
혈관이 어떻게 배열되어 있는지를 대략 보여준 건데, 물론 모세혈관 그런 거는 표시할 수가 없죠. 근데 이렇게 혈관 길이를 모두 합치면 무려 12만 킬로미터나 된다, 그런 뜻입니다. 근데 혈액은 이 거리를 불과 1분도 채 안 되는 시간에 이동할 수 있는 속도로 흐르니까 엄청난 속도로 피가 흐르는 거죠. 이렇게 엄청난 속도로 인해 혈관이 갈라지는 부분에서는 와류도 심하게 일어나고, 혈액이 탁한 경우 혈관벽에 상처를 내기도 합니다. 이와 같은 상처를 보수하는 담당이 콜레스테롤입니다. 관상동맥에 쌓인 콜레스테롤을 문제 삼는 것은 마치 화재 진압을 위해 출동한 소방차들 때문에 발생한 교통체증을 문제 삼는 것과 같습니다. 화재 원인, 본질적으로는 콜레스테롤이 쌓인 원인을 생각해야 됩니다. 근데 이게 더 중요한데 말이죠. 콜레스테롤은 염증으로 인한 혈관 손상 부위를 보수하여 출혈을 막기 위해 우리 몸에 반드시 필요한 물질이지 심장마비를 일으키기 위해 존재하는 물질이 아니거든요. 따라서 몸에 염증이 많은 사람은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을 수밖에 없어요. 콜레스테롤을 낮추기 위한 인위적인 시도는 콜레스테롤이 우리 몸 곳곳에 중요하게 쓰이는 것으로 봐서 부작용을 유발할 수밖에 없습니다. 콜레스테롤 합성을 억제하면 합성을 담당하는 간 기능 저하 당연히 따라오겠죠. 이거는 피할 수 없는 부작용 중에 하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이유에서 콜레스테롤 저하제를 복용하는 환자들은 4개월에 한 번씩 간 수치를 검사해 봐야 합니다. 간 기능 저하는 간암 발병 가능성을 높이고, 남성에게는 콜레스테롤로 합성하는 테스토스테론이 감소하기 때문에 발기부전도 유발합니다. 스타틴은 대표적인 콜레스테롤 저하제로서 복용률은 현재 미국 40세 이상 성인의 30%에 이른다고 합니다. 굉장히 많은 수죠. 치매, 알츠하이머도 콜레스테롤 저하제가 본격적으로 시판된 80년대 초를 기준으로 약 5년 뒤부터 급증하기 시작했죠. 뇌의 70%를 구성하고 있는 성분을 인위적으로 낮추다 보니 어쩔 수 없이 발생하는 부작용이라고 보는 겁니다. 물론 스타틴 복용이 치매, 알츠하이머에 주는 긍정적 효과를 담은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따라서 아직은 근거가 명확하진 않아요. 콜레스테롤은 세포막과 신경막을 이루는 주요 성분이므로 부족하게 되면 근육통과 신경통을 동반하게 됩니다. 이러한 부작용들은 복용 후 즉시 겪게 되는 게 아니라 서서히 겪게 되는데, 대부분 6개월 이상 복용 후 부작용을 겪게 되니까 환자들이 잘 인지 못하는 겁니다. 당뇨 발병률은 50% 증가하고 예방 대상인 심장마비의 가능성도 오히려 증가시킵니다. 자, 여러분들 여기 그림을 보시면은 요거는 간이 아주 건강할 때를 나타냅니다. 건강한 간이 이렇게 생겼어요. 아주 깨끗하죠. 그런데 이건 뭐예요? 지방간이 이제 슬슬 생기기 시작해서 여기 뭐 하얀 점 같은 게, 반점 같은 게 보이죠? 이게 점점 이제 심해지는 겁니다. 그러다가 이쪽으로 가면 보기만 해도 좀 그러네요. 이거는 간경변으로 갔을 때 이렇게 된다 하는 걸 보여줍니다. 이렇게 간 기능이 저하가 되니까 이걸로 인해서 심장마비를 예방해주는 코큐텐 합성도 어려워지기 때문인데, 이런 이유에서 유럽에서는 콜레스테롤 저하제와 코큐텐을 함께 처방합니다. 물론 콜레스테롤 저하제가 이렇게 부작용만 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도움이 되는 환자들이 있습니다. 40, 50대 남성 중에 과거 심장마비 경력이 있는 사람은 2차 심장마비를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여러분들 여기 그림을 보시면은요, 여기 딱 보니까 이거 앰뷸런스처럼 생겼네요. 그쵸? 심장마비가 일어나면 목숨이 경각에 달려 있어서 이렇게 앰뷸런스 신세를 지는 일이 종종 생기겠죠. 이게 이제 누적되다 보면 나중에
결국 죽음에 이를 수도 있는 겁니다. 콜레스테롤 기준치를 정하는 위원회 9명 중에 7명이 제약회사의 로비에 연루됐다. 이런 사실이 위원회 해체 이후 밝혀졌지만 이러한 사실이 기준치에 대한 전면적인 철회를 이끌어내지는 못했죠. 아마도 30년 내에 콜레스테롤 저하제는 마케팅 사기극의 대표적인 사례가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만약에 미성년자에게 콜레스테롤 저하제를 처방하려 하는 의사가 있다면 빨리 다른 의사 알아봐야 됩니다. 어떤 약이든 약을 복용하면 간에서는 해독을 하려고 애씁니다. 왜? 해독을 담당하는 우리 몸의 기관이 바로 간이니까요. 그래서 간은 해독을 위해 인체에서 칼슘, 마그네슘, 인 이런 것들을 조달하는데 칼슘은 주로 뼈에서, 인은 주로 관절에서 조달하기 때문에 골다공증과 관절염 이런 증상을 유발할 수가 있는 겁니다. 여기 보니까 달걀을 탁 풀어서 깨서 푼 게 보이네요. 뭐 이런 건 아니더라도 우리가 쉽게 잘 먹는 게 이제 삶은 달걀 이런 거죠. 그래서 삶은 달걀 한 개, 대략 한 50g쯤 되는데 여기에 함유된 콜레스테롤 양이 뭐 한 187mg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간에서 합성하는 콜레스테롤이 하루 약 800에서 3000mg 이 정도 된다고 하는데 달걀 한 개에 함유된 콜레스테롤의 양을 200mg으로 본다면 매일 4개씩 섭취한다 하더라도 체내에서 합성할 수 있는 양의 최소 수준에 이를 뿐이죠. 매일 4개입니다. 만약에 일일 합성 최대량인 3000mg을 달걀 섭취로 해결하려면 매일 무려 15개를 먹어야 됩니다. 엄청나죠? 사실상 섭취하기 불가능한 양이죠. 따라서 건강한 사람이 삶은 달걀을 섭취하는 것은 문제될 게 없습니다. 또한 콜레스테롤 수치가 조금 높다 하더라도 달걀 노른자 섭취로 인해 콜레스테롤 수치가 크게 올라갈 것을 염려할 필요는 없습니다. 만일 콜레스테롤 섭취량이 줄면 합성량이 늘어서 총량이 유지되기 때문에 콜레스테롤 섭취를 걱정하기보다 콜레스테롤 합성량이 왜 늘었는지, 문제점은 없는지 여기에 더 관심을 둬야 하지 않을까요? 자,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진행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인슐린 저항을 높이는 처방약에 대하여 알아보기로 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봐요. 안녕.